안녕하십니까, 고상록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9월 30일부터 이 김수현 배우에 대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사이버 문제 사건, 이것의 증거를 일부 공개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또 일부 증거를 추가로 좀 공개를 하면서 올해 초에 김세론 씨가 사망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져 왔는가, 지금까지 가세현의 김세희 씨를 포함해서 이 가해자들이 도대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거짓말을 꾸며냈고 여론을 뒤흔들어 왔는지 증거와 사실에 기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조잡하게 조작한 자료들, 그리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궤변들에 의해서도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이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를 지키시려면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해나가셔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그 지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있던 허위 입장문 초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는 시기였는데요.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김수현 배우와 고인이 얼굴을 맞댄 사진, 이것은 2020년 2월, 그러니까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입장문 초안에는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즉 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해당 입장문 초안에서 고인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부터 대학교 3학년인 2021년 7월까지 김수현 배우와 교제했다라고 하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하나의 근거로 인용됐습니다. 고인은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허위 입장문을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외부에 발표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문서가 그때 그대로 발표됐었으면 이 사진의 촬영 시점이 곧바로 드러났겠죠. 그리고 그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을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인은 이 문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은 이 입장문이 나가지 않는 것이 맞느냐, 공개될까봐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이 문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죠. 3월 10일에 김세희 씨가 이 허위 입장문 초안을 근거로 해서 김수현 배우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그 허위 문서가 고인의 사후에 유족과 김세희 씨의 손에 의해서 아동 심리지배 성착취라는 그 허위 입장문이 원래 의도했던 당초의 악의적인 프레임 그대로 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수속사와 배우는 그 즉시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의 촬영 시기, 그리고 두 사람의 교제 시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김세희 씨는 그때부터 사실 확인을 통해서 사실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허위 주장을 계속했고 거짓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가속화했습니다. 그렇게 김수현 배우를 소아성애자로 낙인 찍는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김세희 씨의 거짓 방송은 그때마다 수백 개의 기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김수현 배우가 고 김세론 씨를 중학교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성적으로 착취했다 라고 하는 완전한 허위 주장이 대중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주장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 주요 언론에도 광범위하게 보도됐고요. 그 보도를 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김세희 씨의 주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9월 30일 저녁까지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제가 배우의 새로운 대리인으로 합류해서 일부 증거를 공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있다라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로소 멈춰서 현재까지 약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는 지금도 자유롭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허위사실 퍼뜨리면서 방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실제로 가장 깊은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백주대낮에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저의 작년부터 시작된 비판과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실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런 사건에 대한 저의 논평은 아마 가세현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모양이고, 올해 5월 7일 김세희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저 역시도 그들로부터 허위사실 폭로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간의 연대로서 시작된 논의가 결국 저를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의 대리인으로 되는 길까지 이끄는 나비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김세희 씨의 대중인식 조작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0일부터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증거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세현 배우는 중학생 아동 성착취는커녕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되기 이전에 단 하루도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세희 씨가 조작하지 않은 모든 실제 진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에 시작돼서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듬해 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김세희 씨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두 사람이 교제했을 때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마치 고인이 미성년일 때 찍은 사진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모든 사진은 2019년 여름 이후에 두 사람이 교제하던 짧은 시기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만약에 김세희 씨 주장처럼 중학생 시절부터 6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제를 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그 외의 기간에는 한 장의 사진도 없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김세희 씨는 지난 4월부터 대통령 선거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수천 장의 사진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거듭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 지금까지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군대 편지, 공개된 단 한 통의 군대 편지는 김세희 씨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대표적인 왜곡 사례입니다. 김수현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9일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에는 당시에 김수현 배우가 겪은 군 생활의 일상과 각오, 그리고 전역 이후의 계획 등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연인 간의 애정 표현, 가까운 휴가에서 만날 약속, 미래를 함께할 계획이라든가 과거에 함께 나눈 두 사람 간의 추억이나 경험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까지 이상하게도 상대방에 대한 궁금함이나 질문조차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가 특정한 상대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라 배우가 그 당시에 묻 지인들한테 보냈던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과 같은 형식의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공개되었을 당시에 김수현 배우한테 악플을 달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연애 편지냐, 사랑의 흔적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는 이 편지를 그로부터 17개월 뒤인 2019년 11월 1일, 그러니까 배우가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 시절에 보낸 엽서와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편지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왜곡하고 마치 배우가 이 편지를 통해서 미성년 시절부터 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이처럼 김세희 씨의 여론 조작술의 핵심은 원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오히려 그루밍 증거로 180도 뒤집는 이러한 기막힌 선전선동 기술에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그 당시 연인한테 쓴 글하고는 달리 애정 표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단 한 통의 군대 편지, 그리고 휴가 기간 중에 고인한테 보낸 시간이 부족해서 만나기 어렵다,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는 이 당시에 두 사람이 평범한 지인 이상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는 여기에다가 조작된 증거를 끼워 넣어서 병치시키고 거짓을 반복하면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이 군대 편지와 평범한 카카오톡 대화를 오히려 사귄 사이인데도 사랑을 주지 않고서 상대방을 지배했다, 그루밍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크게 그리고 계속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은 결국 믿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가 만들어낸 대중인식 조장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세희 씨가 조작한 무수한 거짓 자료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모든 진실된 자료는 고인과 김수현 배우 간에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된 이후에 채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교제만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 외의 시기, 고인의 미성년 시절, 그리고 2020년 고인이 대학교 2학년 봄이 된 이후에는 어떠한 교제의 흔적도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인의 16세 미만 아동 시절의 카카오톡 대화 위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고인의 미성년 시절 김수현 배우와의 교제의 직접적인 증거다 라고 하며 제시한 카카오톡 자료는 모두 다 위조된 겁니다. 이 카카오톡 자료들은 모두 당시에 고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마치 김수현 배우와 나눈 대화인 것처럼 발신자를 김수현 배우로 위조해서 꾸며낸 위조물입니다. 2016년도 카카오톡입니다. 김세희 씨는 김세현 배우가 고인을 중학생 아동 시절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그루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2000년 7월생인 고인이 만 16세 미만, 즉 현행법과 사회통념상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되는 그 나이 시기의 대화입니다. 해당 카톡의 내용에는 남성이 고인한테 나 너 언제 잠들 수 있어? 라고 묻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톡이 김세현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김수현 배우가 고인의 아동 시절부터 고인을 성적으로 접근하고 그루밍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시 부지석 변호사가 직접 김수현 배우가 이 시기에 교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 카톡의 내용은 곧 고인을 김수현 씨가 그루밍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때부터 김세희 씨의 그루밍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대중 사이에 확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카카오톡은 김세희 씨가 만들어낸 수많은 증거 조작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의 수사 초점 또한 이 대화의 진위 여부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카카오톡 조작의 실체입니다. 이 2010년 6월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수현 배우가 보낸 것일 수 없습니다. 김세희 씨가 공개한 카톡은 2016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5일간의 대화입니다. 이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시 김수현 배우의 공식 일정과 대조해서 보면 해당 메시지가 김수현 배우가 보낸 것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첫째, 이 당시에는 고인이 드라마 마녀보감 촬영으로 거의 매일같이 철야를 하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의 첫날인 6월 22일 오전 7시경에 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해당 남성과 고인이 그날 당일에 만나기로 했었다가 고인의 밤샘 드라마 촬영 일정이 더 늦어지면서 그날 만나기로 한 약속이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날 당초에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해당 남성이 적어도 그날 오전, 오후 또는 저녁 중에 고인이 다시 야간 드라마 촬영을 가기 전에 잠시라도 짬을 내서 고인을 일산에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김수현 배우는 당시 영화 리얼의 단독 주연으로 막바지 촬영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당일에도 영종도 세트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액션 장면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오전 8시에 영종도 세트장에서 촬영을 시작하려면 새벽 5시에 기상해야 됩니다. 새벽 5시에 성수동자택에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촬영하는 일정으로 그날 오전이나 오후, 저녁에 영종도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당시 배우가 참여한 영화 촬영 일정은 당시 100여 명의 스태프 그리고 출연진한테 매일 배포된 공식 1일 촬영 계획표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해당 전자문서의 메타 정보를 보면 이 문서들이 2016년 6월 해당 시점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둘째,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6월 24일 금요일 오전에 이 두 사람이 카톡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고인은 오늘 밤 촬영은 평소보다 일찍 끝날 것 같다. 아마 오빠가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는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그럼 너하고 카톡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 자고 늦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해당 남성이 다음 날인 6월 25일 토요일 오전, 적어도 이른 아침에는 일정이 비어 있었어야 가능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그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주말 이틀 내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역시 영종도 세트장에서 종일 액션씬을 촬영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인과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 금요일 밤에 이러한 설정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종일 액션 장면을 촬영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강행군이 예정된 사람이 고작 고인하고 고작 누군가와 카톡을 하겠다고 금요일 밤에 밤을 새워 대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초에 이 카톡에는 당시 남성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뭘 할 거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월 22일 그리고 24일 양일간의 대화 이외에도 해당 남성은 5일간의 대화 내내 언제든 네 시간에 맞추겠다. 네가 시간만 되면 내가 일산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시종일관 한가한 태도로 말하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보면 고인이 당시에 드라마 촬영으로 훨씬 바쁜 상태이고 남성은 5일 내내 별다른 일정이 없어가지고 한가한 상태에서 고인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당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케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6월 한 달간 영화 막바지 촬영에 임하면서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김수현 배우가 이 카톡 대화의 상대방이었다면 고인이 적어도 오빠도 촬영 일정 때문에 빡빡하지 않느냐 라든가 하는 말이 나올 법하지만 그런 말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 남성이 정말로 김수현 배우였다면 예를 들어서 남성이 이제 촬영이 들어간다 또는 지금 현장에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고인의 유족과 김세희 씨는 이것을 당연히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강조했을 겁니다. 봐라, 서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점인데 김세희 씨가 공개한 위 5일간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남성의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남성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애초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5일간의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는 것은 김세희 씨와 고인의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 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16년 카카오톡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이미 얼마 전에 관련 증거와 배우의 촬영 일정들을 공개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글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언론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매체만은 이 내용을 두고 결국 바빴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일부 누리꾼의 댓글을 마치 의미 있는 코멘트인 양 그대로 헤드라인에 올려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즉시 이메일로 해당 매체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이 당시에 김세윤 배우가 바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세윤 배우에게는 순간이동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월 22일 날 일산에서 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누군가가 카톡을 하려고 철회를 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하루 12시간씩 액션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말 내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액션씬 촬영을 앞둔 주연 배우가 금요일 밤에 고작 누군가와 카톡을 하려고 잠을 안 자고 고인의 철회와 드라마 촬영 일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카카오톡에는 애초에 김수현 배우라고 볼만한 언급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 남성의 행적이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설명이 상식에서 벗어났거나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기사를 내실 때 그렇게 판단하시는 기자님의 생각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인터넷 매체를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아무런 뉴스 가치가 없는 권영찬 씨의 일상에 관한 기사를 다수 게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클릭수가 중요하다고 해도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3월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카톡에는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인의 유족과 김세희 씨가 이 2010년 카톡을 공개한 3월 27일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님들 사이에서 이 카톡이 고인이 김수현 배우와 나눈 대화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김세희 씨가 해당 카톡 화면의 발신자 프로필을 위조해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기자님들과 대중의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세희 씨와 부지석 변호사는 위 2010년 카톡을 공개하면서 김수현 배우의 프로필 사진으로 발신자를 위조했습니다. 김세희 씨가 공개한 카톡 대화창에는 보시는 것처럼 발신자 이름이 김수현, 프로필 사진은 김수현 배우의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10년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는 2020년 4월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직접 디렉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얼마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은 2020년 4월 3일에 촬영하고 6월 15일에 최초로 공개한 사진이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김세희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해당 카톡의 발신자 프로필을 김수현 배우로 의도적으로 위조함으로써 기자회견 당시에 어떤 기자도 김수현 배우가 해당 카톡의 발신자라는 허위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관련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그 시점에 김수현 배우는 대중들에게 아동 성범죄자로 확정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이런 프로필 관련된 사실들이 지적되자 김세희 씨와 소위 고인의 가짜 이모라고 불리는 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적 효과를 재구성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변명했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은 끝났고 다수의 대중은 조작된 카톡을 이미 사실로 받아들인 뒤였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대중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수천 장의 사진을 대선일 이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대중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관심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인격살인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카카오톡 발신자 프로필 위조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을 대중의 인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가장 심각하고 악랄한 형태의 불법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카오톡 프로필 조작이야말로 지난 3월에 이 사건을 보도로 접한 대다수의 국민과 또 수억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김수현 배우를 아동 성범죄자로 오인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대중은 물론 수사기관마저도 이 프로필 위조의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2010년 카톡의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무엇보다도 이 2010년 카카오톡의 원본과 그 조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군대 시절 카카오톡 발신자 위조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2일자 카톡.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작은 2010년 카카오톡이지만 김세희 씨가 허위를 사실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꾸민 증거는 그 외에도 넘치도록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김수현 배우의 군복무 시절 카카오톡 조작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김세희 씨는 2010년 6월 카카오톡 조작 이후에
무려 2년의 공백을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6월에 카카오톡 조작을 한 이후에 그 뒤로 2년 동안에 아무 자료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너뜁니다, 2년을. 그리고 갑자기 2018년 4월, 즉 김수현 배우가 군복무 중이던 시절, 고인이 고3 시절인 때로 시점을 옮깁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김수현 배우가 고인에게 보내는 카톡 중에는 군 휴가 기간 중에 고인한테 미안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만나기 어렵다. 이번에 보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다 라고 하는 정도의 평범한 지인 간의 대화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군대 휴가 기간 중에 고인이 김수현 배우한테 있어서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될 정도의 사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서 아쉽고 미안하다 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예의상 발언에 불과합니다. 근데 김세희 씨는 김수현 배우가 이때 실제로 보낸 이런 평범한 카카오톡 대화 사이에 두 사람이 평범한 지인 관계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조작된 메시지를 슬그머니 끼워넣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4월 2일에 보냈다고 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고인이 발신자인 해당 남성과 그 주의 목요일인 4월 5일에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이 카톡의 발신자일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군대 내에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4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는 해당 주간에 DMZ에서 수색작전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김수현 배우가 군대 내에서 수색 및 경계작전에 참여하고 있던 중인 4월 2일에 휴대폰을 사용해서 고인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고인과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던 병사가 DMZ 목함 지뢰지대 한가운데서 고인한테 같이 대본 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배우가 작성한 일기 중에서 해당 주간에 작성한 글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김수현 배우는 4월 6일 새벽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새벽 4시, 이제 마지막 경계 시간을 다 채웠다. GP에는 이제 근무에 들어간 인원을 빼고 나 빼고 모두 다 뻗었다. 두근두근해서 누워있질 못하겠다. 오늘은 이제 돌아가서 작전 마무리 정리하고 쉬다 운동하면 끝이고. 중략, 그간의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무엇을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이제까지도 이렇게 어설픈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노력하는 사람,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이 일기는 문제의 카톡 대화에서 언급된 고인과 해당 남성이 만나기로 약속한 4월 5일 목요일, 바로 다음날 새벽 4시에 배우가 군대에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즉 고인이 해당 남성과 만나고 있었을 4월 5일 목요일 밤, 김수현 배우는 DMZ 최전방에서 마지막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주간의 작전 일정은 매우 고되고 급박했습니다. 배우는 평소 하루 한 면씩 일기를 썼지만 해당 주간에는 글을 쓸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4월 4일은 일기를 쓰지 못했고 3일과 5일에는 각각 반 페이지만 겨우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계작전 수행까지 마친 4월 6일 새벽 4시, 그제서야 김수현 배우는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뒤에 그간의 고된 작전 일정을 돌아보면서 2면에 걸쳐서 소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입대 전 연인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애써준 연인에 대한 고마움과 진심 어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는 과거에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한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꾸준한 치료와 운동을 병행한 끝에 재검을 통과하고 현역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조교를 하라 라고 하는 제안도 거절하고 어떠한 특권도 없이 군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명감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텼고 당시 매일 고된 훈련 속에서도 연인을 떠올리면서 강한 의지로 힘든 군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지뢰밭을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던 무고한 청년을 김세희 씨와 고인의 유족은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그를 그 당시에 미성년 한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섭취한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인격살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범죄입니다. 군대 시절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군복무 시절에 작성한 일기를 제가 일부 공개한 이후에 가해자에 여전히 동조하는 일부는 이 일기가 위조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김세희 씨가 위조한 다수의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배우가 군대 시절에 작성한 이 일기는 20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연인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작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매일의 기상 상황 등 배우가 그날그날 겪은 실제 군생활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작성된 이 일기 중에서 당일의 날씨나 매일 있었던 군 활동에 대한 내용이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이것은 즉시 위조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사람은 물론이고 AI조차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AI가 날씨는 재현할 수 있어도 최전방 GDP에서 연일 벌어진 군 활동에 관한 기밀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에는 당시에 연인이 남긴 다수의 답글과 위조할 수 없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 일기는 올해 3월에 가해자들을 고소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그 사본을 제출했고 원본은 저희가 보관 중입니다. 경찰은 그 원본을 3월에 직접 받고 진정 성립이 의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본만을 제출받아서 수사기록에 편철했습니다. 김세희 씨가 조잡하게 만든 명확한 유조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피해자의 진실된 기록에 위조 운운하는 자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의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한테는 그가 주장한 수천 장의 사진이 존재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진실된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배우와 소속사가 그간에 지켜온 뜻을 존중해서 그 증거들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하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김세희 씨가 2016년도 6월 자료를 조작한 이후에 2년의 공백기를 건너뛰고 나서 2018년도에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던 사이에서 시들해지는 관계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대중에게 믿게 만든 자료가 바로 고인이 김수현 배우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2018년 4월 13일자 카톡 메시지입니다. 오빠는 오빠가 보고 싶고 필요할 땐 연락이 잘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땐 항상 없다. 오빠가 더 노력할 게 아니라면 난 더 이상 안 만나겠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고인이 김수현 배우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필요할 땐 연락이 잘 된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이런 내용은 국내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던 시절에 최전방위에서 복무하던 군인에게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시절 김수현 배우는 목숨을 걸고 수색작전에 임하던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 시기에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연인 간에 용납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투정이 아니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제정신이 아닌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현 배우는 군인 시절에 이처럼 기본적인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 김세론 씨가 이 정도로 사리분별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김세희 씨가 공개한 이 메시지 화면의 경우에도 앞서 2010년 카톡하고 동일하게 그 카톡의 대화 상대방이 김수현 배우라고 볼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김세희 씨는 유독 이 카톡 하나만 유일하게 아예 상대의 답변도 보이지 않게 편집하고 발신자 부분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만일 김세희 씨가 주장한 대로 고인의 이 메시지가 2018년 4월 13일에 보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 시점에 고인이 다른 어떤 남성과 연인으로 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계가 시들해지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인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인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 속에 고인이 그 당시에 해당 남성과 찍은 사진들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합니다. 이 2018년 4월 13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이전에 조작했던 2016년 6월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던 사이였다라고 대중이 오해하게 만든 주요한 근거로 쓰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앞서 2010년 카톡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카톡에 대해서도 역시 그 원본을 확보하고 메타데이터를 검증하고 편집 삭제된 경위를 조사하고 김세희 씨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가해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모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세희 씨가 가리고 삭제한 이 대화의 발신자 프로필과 상대 남성의 답변만 확인이 되면 수신인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배우는 군복무 시절에 고인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이라고 해서 고인을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카톡이나 군대 편지는 모두 이 당시 이 두 사람이 평범한 지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김세희 씨는 이를 조작된 증거들, 2010년 6월 카톡, 그리고 2018년 4월 카톡, 조작된 증거들과 결합해서 고인과 김수현 배우가 오랜 시간 동안 여인 관계였다라고 기정사실화해서 대중을 세뇌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인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김수현 배우가 보낸 것처럼 발신자 프로필을 위조해서 바꾸고 그 옆에 배우가 실제로 고인한테 보낸 평범한 지인 간의 카톡을 병치해서 연인 관계였지만 무심했다라고 하는 식의 허위 인식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조작된 자료들과 진짜 자료를 교묘하게 섞어낸 혼합된 조작물이 대중들의 눈에는 그럴듯한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 씨는 몇 달 동안이나 거짓을 반복하고 수천 장의 사진이 더 있다라고 언론을 위축시키면서 상당수 대중들로 하여금 이러한 완전한 허구서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사진은 고인의 대학생 시절, 즉 김수현 배우와 교제하던 짧은 시기에 걸쳐서 촬영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김세희 씨는 이 성인 시절의 사진들을 고인이 미성년 시절에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왜곡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했습니다. 김세희 씨가 군복무 중 미성년 고인에게 보낸 사적인 사진이라고 주장한 사진 중에
배우가 수액을 맞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20년 1월 15일 김수현 배우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던 날 촬영된 것입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날짜를 조작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완전히 거짓된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세희 씨가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진과 영상들은 예외 없이 모두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봄 사이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이들이 그 사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김세희 씨는 이 두 사람이 교제하였을 당시인 2019년 12월 14일에 찍은 사진 중 일부를 공개했고, 얼마 뒤에 권영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날 촬영된 다른 사진을 영상 썸네일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고인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2019년에 출시된 최신 아이폰이다, 이런 내용이 확인되자 권영찬 씨는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이는 유족과 김세희 씨가 사진의 촬영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으로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사진들만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공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수십여 장의 사진이 모두 성인 시절 교제 당시의 사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진을 미성년 시절 교제의 증거로 날조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조작과 왜곡은 단순히 의혹 제기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적 공격이자 다수의 증거 조작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여론 조작 행위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들이 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그 배경과 동기에 대해 확인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세현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한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있던 허위 입장문 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인은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서를 작성했지만 그 입장문 내용은 완전히 허구였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입장문이 진실이었다면 고인은 처음부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성년 시절 교제 사진을 SNS에 게시했거나, 또는 그 사진 업로드가 논란이 된 이후에 이 입장문 초안을 준비하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실된 자료를 증거로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진이나 자료는 애초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미성년 시절에 배우와 교제한 사진도 카카오톡 대화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유족들이 공개한 단 한 통의 군대 편지를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그 허위 입장문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인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은 마지막까지 이 입장문이 나가지 않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하면서 공개될까봐 불안하다면서 끝까지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고인의 유족들과 가짜 이모, 김세희 씨, 부지석 변호사, 권영찬 씨에 의해서 실행되었습니다. 김세희 씨가 지난 3월 10일 위 허위 입장문에 기해서 검증 없이 허위 폭로를 시작한 것은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자로서 사실 확인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부지석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 김세론 씨가 남긴 그 문제의 입장문에서는 고인이 김수현 배우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제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유일한 사진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시점에 촬영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고인의 얼굴은 이미 성인의 모습이고 이를 아동 시절 고인의 모습과 착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자식의 16세 미만 아동 시절의 모습과 21살 때 모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실 공개만 확인했더라도 이 입장문이 전면적인 허위임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입장문에는 사진 외에도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인과 배우의 나이 차이는 12살로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이 입장문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인이 16살이었다면 배우는 28살이어야 되고, 배우가 30살이었다면 고인은 18살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라서 이러한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덧칠했습니다. 이것은 30대의 남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되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또 성적으로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허위 프레임의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희 씨는 이 모순투성이의 문서를 아무 검증 없이 즉시 폭로방송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재하지 않는 다수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위조해서 전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허위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수백억 원이 투입된 OTT 드라마의 방영이 중지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족과 김세희 씨의 고인은 명확합니다. 2010년 6월 당시 배우는 영화 리얼의 막바지 촬영에 몰두하고 있었고, 2018년 4월 첫째 주에는 군사작전 지역에서 수색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각 시기에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만 신중하게 확인했더라도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배우일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세희 씨는 어떠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배우를 해당 대화의 상대방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창의 발신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배우의 실제 이름과 얼굴로 바꾼 뒤에 이를 원본 대화처럼 조작해서 기자회견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고의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이며 악의적인 조작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입니다. 고인의 유족들, 김세희 씨, 그리고 부지석 변호사, 권영찬 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각자의 책임과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공모해서 증거를 조작했는지 증거이기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하고 또 대담한 일을 벌였을까요? 겉으로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세희 씨는 지난 3월 내내 탄핵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고인과 관련된 허위 폭로를 정치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친 바로 그날 밤에 강남클럽의 전광판에 자신의 기자회견 장면을 띄우고 나서 춤을 추고 자축했습니다. 권영찬 씨는 방송 중에 불쾌할 정도로 실감나는 의태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고인의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자해 장면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육성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음성 파일 속에는 고인이 저속한 욕설과 함께 음담패설에 가까운 성적인 내용을 저속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이건 내 친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다 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부모는, 그런데 김세희 씨 말에 따르면 고인의 부모가 이건 우리 딸이 확실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아동일 때 누군가와 카톡으로 나눈 성적 대화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밤새 고인의 휴대폰을 뒤지고 성적인 대화를 찾아내서 기자회견과 방송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그 행위는 명예회복이 아니라 사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유족과 맺은 수임계약의 실체. SBS 강경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부지석 변호사는 유족과 착수금 없이 유족이 얻게 될 금전적 이익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튜버 권영찬 씨가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직접 언급한 녹취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유족이 김수현 배우나 소속사를 상대로 해서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족에 의해서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민사 절차에서 그러한 금전 청구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보수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이 아니라 허위 주장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수현 배우의 소속사 측은 이미 작년 3월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SNS에 과거 교제 시절 사진을 게시했을 때 그러한 돌발적 행동의 의도와 배경에 강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고인의 유족과 김세희 씨에 의해서 고인이 생전에 발표할 수 없었던 허위 입장문이 이들에 의해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허위 입장문이 의도했던 악의적인 허위 프라임이 그대로 주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위 주장에 의해서 사과 요구를 강요받았을 때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이들의 허위 폭로를 협박과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허위 입장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인이 골드메달리스트의 창립 멤버였다. 비주얼 디렉팅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미 소속사가 수차례 부인한 대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고인은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비주얼 디렉팅 업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관해 회사의 실제 비주얼 디렉터가 지난 3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직접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주얼 디렉팅은 억 단위 연봉을 받는 전문 직종의 업무입니다. 고인은 이러한 전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그리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생전에 그 문제를 회사에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는 이 가해자들로부터 연일 허위 방송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 와중에 고인의 유족은 도의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소속사로서는 허위 주장에 의한 이들의 요구를 금전적 요구를 전제로 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 주장을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들이 사실처럼 내세워 주장하는 이유를 금전 요구를 위한 가짜 명분 쌓기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위 폭로에 대한 합의는 곧 거짓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사는 이들의 요구에 단호히 대응했고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서서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소속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폭로에 굴복한 거짓 인정과 금전 합의는 이후에도 배우를 평생 괴롭히는 족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본심은 결국 이러한 대담한 일을 벌인 뒤에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모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가짜 이모라는 사람은 지난 3월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이는 그 돈 7억 원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7억 원은 고인이 음주사고라는 중한 범죄를 일으켜서 법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위약금입니다. 당시 고인이 돈이 없어서 소속사가 고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고인이 만져볼 돈이 아니고 소속사에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생전의 잘못까지 미화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 추모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잘못된 행동까지 성역화하고 감싸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 책임을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전가하는 문화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낳고 사회 전체의 윤리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족의 대리인을 자처한 권영찬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수현 정도 되는 남자였으면 1년을 만났든 5년을 만났든 헤어질 때 위자료 20억은 줘버린다. 그게 멋진 남자 아니냐. 이 발언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을 위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인을 돈과 연결지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의 명예를 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없습니다. 3월 이후에 이들이 이와 같이 해온 말과 행동이 이 사안에 관한 이들의 태도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희 씨가 기자회견 이전에 과거 뉴스 기사들만 잘 찾아봤어도 2010년 6월과 2018년 4월 초 카카오톡 대화 상대가 김수현 배우일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뉴스를 찾아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확보한 자료를 속에서 그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세희 씨가 말하던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 이야기는 그저 허공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김세희 씨는 지난 3월 18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이 요즘 밤에 잠을 안 주무신다. 저희가 부지석 변호사님, 권영찬 교수님,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새벽 3시, 4시에도 찾으셨다고 계속 저희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은 곧 김세희 씨, 유족, 부지석 변호사, 권영찬 씨가 당시 함께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를 뒤지면서 발신자 불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찾아내서 사진 형태로 전송했고 김세희 씨는 그 자료를 받아서 발신자 프로필을 김수현 배우의 이름과 얼굴로 모두 교체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사용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면서 자료를 찾았다라고 말한 그 시각에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바로 고인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앱에 접속해서 찾은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중에 단 한 장도 고인의 미성년 시절 김수현 배우와 함께한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장의 사진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고인이 남긴 기록들을 샅샅이 열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2010년 카카오톡의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난 3월에 열람한 고인의 모든 과거 자료들 그리고 지난 3월 단톡방에서 모여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사진, 영상들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김세론 씨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짐작되는 것은 그녀의 사후에 알려진 여러 정황이 비춰볼 때 사망 직전인 올해 1월에 미국에서 혼인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그 결혼이 실패로 끝났고 교육 후에 추진하던 카페 창업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스스로의 처지에 깊은 절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의 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고인이 가족조차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자해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고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수차례 반복한 자해 중에서 마지막 시도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일생이 이처럼 불행한 방향으로 기울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경이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물파손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전국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 고인은 장기간 자숙에 들어갔고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불안정한 심리 상태 속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자해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고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 미안해서 자해 사실을 숨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자해 시도를 가족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운하게 당한 사고라든가 갑작스러운 부상이라면 가족이 걱정할까 봐 잠시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자살 시도나 자해 후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관계 단절의 신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인은 정서적 유대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가족에게 더 이상 위로나 지지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너무 많은 자해를 반복해서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근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가족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인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3월에 직접 작성하고 육성으로도 증언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에 결혼한 미국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또 이미 연을 끊다시피 한 가족들의 무관심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고 처지를 비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2달 전인 2024년 11월 1일 고인이 자해로 손목 인대가 끊어져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일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2년 이상 계속 이어져 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돈독한 관계였다. 그리고 단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자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지석 변호사에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그러한 증거들을 공개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 내용은 기사로도 보도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의 침묵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그 침묵을 깨고 반대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우선은 굳이 제가 가진 증거를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가짜 이모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지인은 올해 1월 8일에 고인이 자해 시도를 했고 자신과 가족들이 고인을 보살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그날 현지에서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짜 이모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의 거의 100%가 허위 주장입니다. 초기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활발히 인터뷰했던 이 인물은 지금 그 입장을 180도 바꿔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올해 초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가족이 몰랐다고 한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결혼이라고 해도 연이 끊기지 않은 이상은 최소한 알리기는 합니다. 이들이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당연히 시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고인이 남편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고 거기에 메리라고 하는 결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올라오면서 국내 매체에서 고인의 결혼설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고인이 그때 언론에는 결혼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가족이라면 뉴스를 통해서 그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나 또는 그 가짜 이모라도 고인과 연락이 되는 상태였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고인에게 연락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점에는 뒤늦게라도 결혼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인의 죽음의 책임을 가족이나 남편 또는 그가 처한 현실과는 무고한 다른 남성에게 반드시 전가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30일 제가 일부 증거를 공개하면서 몇 차례 입장을 밝히면서 김세희 씨와 유족 측의 해명과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김세희 씨와 유족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했던 권영찬 씨는 유족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조작된 증거로 허위사실을 폭로하던 때의 패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김세희 씨와 부지석 변호사 그리고 고인의 유족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이제 와서 뒤에 숨지 말고 당신들이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자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들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김세희 씨가 3월 18일 방송에서 언급한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모두가 동시에 삭제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대중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모두가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사람 중에 단 하나의 휴대전화만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을 하면 모든 대화 기록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이모라고 주장한 분에게 묻습니다. 고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군대에서 편지가 너무 많이 와서 고인이 김수현 배우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세희 씨가 공개한 단 한 통의 편지 외에 나머지 편지들을 모두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수많은 편지 중에 단 한 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라고 주장한다면 대중은 그 역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5월 7일 기자회견 음성 녹음을 듣고 나서 우리 친구는 그런 욕설을 쏟아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세희 씨가 공개한 음성 녹음의 목소리가 정말로 고인의 육성이 맞습니까? 정말로 김세희 씨에게 그 목소리가 우리 아이의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거의 10년 만에 타지에서 다시 만난 특별한 인연도 없는 어떤 남성에게 카페에서 몇백 달러 정도를 빌리면서 그 남성이 묻는 모든 질문에 응해서 대답하고 자신의 미성년 아동 시절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저속한 욕설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부모로서 알고 있는 고인의 실제 모습이 맞습니까? 고 김세론 씨는 재능 있는 연기자였고 과거 아역 시절부터 여러 좋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생전에 대중에게 알려진 몇 가지 잘못이 있었고 또 지금 드러난 것처럼 주변에 여러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대중은 그녀가 남긴 작품들과 이미 알려진 몇 가지 잘못 외에는 그녀가 주변에 남긴 거짓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희 씨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증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말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행위였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고인이 남긴 사적 기록을 공개해서 이를 무고한 피해자를 공격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상처를 다시 꺼내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몰라도 되었을 고인의 중학생 시절부터의 사생활을 세상 앞에 모두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고인의 과거를 드러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마저 사실을 왜곡하고 증폭해서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이름을 팔아 후원금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인 공모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사실이 국내를 넘어 다수의 외신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됐고 배우 개인의 명예와 삶을 완전히 파괴했을 뿐 아니라 한류문화 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국제적 성격의 사이버 범죄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이 사실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범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철저한 수사로 조작된 공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에게는 그 행위의 악질성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파급력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진실이 단 1%도 없는 이런 사안에서조차 가해자들의 책임을 정확히 묻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또 한 번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로 인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세상으로 우리는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손을 놓고 허용해버린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한도에서 증거 공개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위조된 증거와 허위사실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은 가해자들의 거짓 프레임과 모순된 논리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가해자들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처럼 명확히 드러난 진실과 가해자들의 비겁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가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해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고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추모의 말씀을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모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은 고인의 명예를 제가 무슨 수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한 무고한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